김순옥 할머니는 올해 75세가 된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서울대병원에서 20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 덕분에 의료 지식이 풍부했고 무엇보다 건강관리에는 누구보다 철저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후 7시에는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서 30분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아파트는 폐암으로 별세한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지 10년이 되었지만 순옥 할머니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년배 이웃들과 자주 어울렸고 특히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아파트 로비에 순옥 할머니의 이름으로 된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관리실 직원은 어제 저녁 늦게 배송업체에서 가져다 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발신일란에는 메디 헬스케어라는 낯선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옥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뜯어 보았습니다. 안에는 최신형 건강관리기계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혈압, 혈당, 체지방률, 근육량, 골밀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고급 기계였습니다. 시중 가격으로 따지면 최소 200만 원은 좋게 나가는 제품이었죠. 함께 들어있던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님께 평소 건강관리에 모범을 보이시는 어머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이 기계는 최신 독일 기술로 제작된 정밀 의료기기로 매일 사용하시면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과 혈당 수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어 조기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란에는 김영호라고 적혀 있었지만 글씨가 홀려 쓰여 있어 정확히 읽기 어려웠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간호사 시절부터 기른 직감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누가 이런 비싼 선물을 보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호기심이 앞선 순옥 할머니는 사용법을 꼼꼼히 읽어본 후 기계를 작동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조작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손목에 센서를 대고 발판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되었죠. 첫 측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계에서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화면에는 측정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약 3분 후 결과가 나왔는데 순옥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이 18만 110mmHg로 고혈압 위험 단계였고 혈당은 공복 상태임에도 200mgdl을 넘었습니다. 체지방률은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났고 골밀도는 골다공증 초기 단계를 나타냈습니다. 모든 수치가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죠. 순옥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몸 상태가 좋았는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 모든 수치가 나빠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간호사로 20년간 일하면서 쌓인 의료 지식으로 봤을 때 이런 급격한 변화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순옥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 모든 상황이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순옥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헬스장에서 만난 1201호 박영희 할머니 73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분으로 꼼꼼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영희 할머니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정확히 한 달 전에 똑같은 기계를 받았어요. 발신인도 메디 헬스케어였고 편지 내용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처음 측정했을 때 모든 수치가 심각하게 나왔는데 며칠 후 다시 측정하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기계가 고장났나 싶어서 그냥 창고에 넣어뒀죠. 두 할머니는 서둘러 영희 할머니 집으로 올라가 창고에서 기계를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겉모습은 순옥 할머니가 받은 것과 동일했지만 일련 번호가 달랐습니다. 제조 회사명도 메디 헬스케어로 같았죠. 오후에는 503호에 사는 이창수 할아버지 78세를 찾아갔습니다. 창수 할아버지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신중하고 보수적인 성격의 분이었습니다. 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2주 전에 받았습니다. 똑같은 회사, 똑같은 기계였어요. 측정 결과가 너무 심각해서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모든 게 정상이라고 하더군요. 담당 의사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에 있는 기계가 고장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912호에 사는 최정순 할머니와 1105호의 한명자 할머니도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분들이 지난 2달 사이에 동일한 기계를 받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간호사 출신, 직감이 강하게 작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병원에서 다양한 의료기기를 다뤄본 경험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의료기기가 이렇게 일관되게 오류를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 할머니는 공책을 꺼내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시절 환자 차트를 작성하던 습관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공통점을 분석해보니 명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두 70세 이상의 독거 어르신들이었고 자녀들이 멀리 살아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에 관심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었죠. 다음날 아침 순옥 할머니는 미국에 사는 아들 태연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태연은 시애틀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어 어머니의 건강을 항상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기계 측정 결과가 정말 그렇게 나왔다고요? 지난달 정기검진에서는 모든
꽤 정상이었는데 이상하네요. 일단 그 회사부터 조사해 보세요. 태연의 조언에 따라 순옥 할머니는 컴퓨터를 켜고 메디 헬스케어를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법은 익숙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워뒀던 덕분이었죠.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메디 헬스케어라는 회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목록에도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가짜 회사였던 것이죠. 순옥 할머니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기계에 적힌 모델명과 일련 번호를 검색해 봤지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제품도 시중에 판매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관리소장인 김 부장은 40대 중반의 성실한 사람으로 입주민들의 어려움을 항상 귀담아 들었습니다. 할머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택배 관련 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네요. 김 부장의 도움으로 배송업체 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기계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퀸즈 택배라는 업체를 통해 배송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퀸즈 택배 역시 정식 등록된 배송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김 부장이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더욱 수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배송 당일 저녁 9시경 정체불명의 승합차가 아파트 앞에 잠시 정차했고 2명의 남성이 여러 개의 상자를 로비에 가져다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순옥 할머니는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다 보니 평소에 보지 못한 낯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안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 10시경에는 집 전화로 무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없이 끊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죠. 순옥 할머니는 불안했지만 75년을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기계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아주 작은 틈새를 발견한 것입니다. 간호사 시절 정밀한 의료기기를 다뤄본 경험 덕분에 찾아낼 수 있었죠. 순옥 할머니는 기계 뒷면의 작은 틈새에 손톱을 넣어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성냥갑 크기의 작은 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절대 찾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숨겨진 위치였죠. 이 칩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순옥 할머니는 1층에 사는 대학생 준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준호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똑똑한 청년으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대단한 걸 발견하셨네요. 이 칩에는 블루투스 통신 모듈과 데이터 조작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측정 결과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준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장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외부로 전송하고 동시에 건강 측정 결과를 의도적으로 나쁘게 조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GPS 추적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의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조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독거 시니어들을 타겟으로 삼아 가짜 건강 이상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정교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순옥 할머니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순옥 할머니의 추리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자주 나타났고 무원 전화의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집 문 앞에 수상한 전단지가 놓이기도 했죠. 한편으로는 사기 조직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 순옥 할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30대 남성으로 추정되었고 정중하면서도 긴급함을 강조하는 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헬스케어 고객 상담실입니다. 김순옥 고객님의 건강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심각한 수준이라 즉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담원은 계속해서 위기감을 조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약물로는 효과가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며 독일에서 개발된 특별한 건강식품만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격은 무려 300만 원이었지만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니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압박했죠.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한 순옥 할머니는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간호사로 20년간 일했던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의학 용어들이 엉터리라는 것을 금세 간파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본격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간호사 시절 축적된 전문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혈압이 18만 110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면 2단계 고혈압이긴 하지만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혈당 200이라는 수치도 당뇨병 진단 기준을 약간 넘는 수준이지 생명에 위험한 정도는 아니에요. 더구나 공복 혈당이 아니라 식후 혈당일 가능성도 있고요. 순옥 할머니의 정확한 지적에 상담원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니어들이 의료 지식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개발된 특별한 건강식품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인가요? FDA 승인은 받았나요? 식약처 허가 번호는 무엇인가요? 계속되는 전문적인 질문에 상담원은 대답을 피하며 얼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소속된 메디 헬스케어라는 회사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던데 정식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맞나요? 이 질문을 받자 상담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오후 순옥 할머니는 피해를 당한 이웃들을 모두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총 12명의 어르신들이 모였고 순옥 할머니가 발견한 모든 진실을 공유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분노였습니다. 자신들의 건강을 가지고 사기를 쳤다는 사실에 화가 났고 동시에 순옥 할머니의 추리력과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옥이 정말 대단해요. 간호사 출신답게 이런 복잡한 사기를 다 밝혀내다니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큰 피해를 봤을 뻔했네요. 이창수 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이런 악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죠. 하지만 순옥 할머니는 단순히 신고만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고 다른 시니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순옥 할머니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75년 인생의 지혜와 간호사로서의 꼼꼼함이 결합된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먼저 각자가 겪은 피해 상황을 상세히 문서화했습니다. 기계 수령 일시, 측정 결과, 상담원과의 통화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죠. 또한 기계에서 발견한 칩과 관련 증거들을 사진으로 촬영해 정리했습니다. 순옥 할머니와 이웃 어르신들은 사기 조직을 잡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작전의 핵심은 사기꾼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미끼가 되어 건강식품 구매 의사를 보이고 다른 어르신들은 숨어서 대기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는 계획이었죠. 먼저 순옥 할머니가 메디 헬스케어 상담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어제 상담받았던 김순옥입니다. 밤새 생각해보니 정말 걱정이 되어서 그 건강식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이다 보니 직접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상담원은 기뻐하며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로 정해졌고 시간은 다음날 오후 2시였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페 곳곳에 어르신들이 분산되어 앉아 평범한 손님처럼 위장하고 순옥 할머니가 신호를 보내면 모두 나타나는 것이었죠. 또한 순옥 할머니는 간호사 시절 익힌 전문 지식을 활용해 상대방을 당황시킬 질문들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의학 용어와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었죠. 약속 당일 어르신들은 오후 1시 30분부터 하나둘씩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서 책을 읽는 척했고 이창수 할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대기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한 카페 손님으로 위장했죠. 오후 2시 정각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고 다른 한 명은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옥 할머니를 찾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헬스케어 김 과장입니다.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 직접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 과장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능숙하게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기감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옥 할머니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집에 있는 측정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제조회사인 메디 헬스케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 질문부터 상대방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얼버무리며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순옥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식품이 독일에서 개발되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성분명과 임상시험 결과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간호사 출신이라 의료 자료를 읽는 것은 문제 없어요. 간호사 출신이라는 말에 두 남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시니어들이 의료 지식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계속해서 전문적인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AC 억제제와의 상호작용, 신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 FDA 승인 과정 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들이었죠. 사기꾼들은 점점 당황하며 대답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순옥 할머니가 미리 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는 동작이었죠. 그러자 카페 곳곳에 앉아있던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순옥 할머니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사기꾼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똑같은 기계를 받았어요. 처음엔 수치가 심각하게 나왔다가 며칠 후엔 정상이더라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창수 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모든 게 정상이라고 했는데 그 기계로만 측정하면 문제가 있다고 나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사기꾼들은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어르신들이 각자의 경험담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일치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순옥 할머니가 기계에서 발견한 칩을 꺼내 보인 것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그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 측정기 안에 왜 데이터 조작용 칩이 들어있는 건가요? 사기꾼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 순옥 할머니는 모든 과정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과 그의 동료는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카페 입구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김 과장이라고 소개한 남성의 실명은 박민수 32세였고 이미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습니다. 그의 동료 역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과 건강식품 사기에 연루된 전력이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사기를 벌였던 것입니다. 경찰은 순옥 할머니가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가짜 건강 측정기에 숨겨진 칩을 통해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측정 결과를 조작해 가짜 위기감을 조성한 후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지난 6개월간 전국에서 약 200명의 시니어들이 이들의 사기에 당했고 총 피해액은 6억 원에 달했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신고가 없었다면 피해는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타겟으로 삼은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 독거 시니어들이었습니다.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살아 상황을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죠.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 브로커로부터 타겟 명단을 구매했고 각 대상자의 경제 상황과 건강 관심도를 미리 파악한 후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민수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시니어들이 의료 지식이 부족하고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 할머니 같은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을 만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죠.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계기로 시니어 대상 건강 관련 사기에 대한 특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의 다른 조직들도 추가로 적발되었고 전국적인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순옥 할머니와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순옥 할머니의 추리력과 용기가 화제가 되었죠. 구시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하며 시니어 대상 사기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들도 이 사건을 일면에 대서특필하며 시니어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순옥 할머니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웃 어르신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형성된 유대감은 단순한 이웃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정기 모임을 갖고 건강 정보와 생활 정보를 나누며 서로를 돌보게 되었죠. 박영희 할머니는 교사 출신의 꼼꼼함을 발휘해 시니어 사기 예방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이창수 할아버지는 공무원 시절의 경험을 살려 관련 법규와 신고 절차를 정리했고 순옥 할머니는 의료진 출신답게 건강 관련 허위 정보를 구별하는 방법을 체계화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아파트 단지를 넘어 지역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이들을 시니어 사기 예방 명예위원으로 위촉했고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75세라는 나이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간호사로서 쌓은 전문 지식과
75년간의 인생 경험이 결합되어 젊은 사기꾼들도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아들 태연도 어머니의 활약상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화상 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동료 의사들에게 들려주며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의료 지식을 이렇게 실생활에 활용하실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건강 조심하시고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순옥 할머니는 이 사건 이후 더욱 활발한 노년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대상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여러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EBS의 시니어를 위한 교양 프로그램에 정기 출연하게 되면서 전국의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시니어들이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순옥 할머니와 동료 어르신들의 활약을 기념해 시니어 안전지킴이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순옥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믿고 당당해야 합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사건은 또한 사회 전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시니어들을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약자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죠. 대한노인회에서는 순옥 할머니의 사례를 모든 지회에 전파하며 시니어들의 자립의식 고취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축적된 경험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사기 조직 박민수 일당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시니어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판시하며 이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루어졌지만 순옥 할머니를 비롯한 어르신들은 금전적 보상보다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6개월 후 순옥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제목은 75세 할머니의 추리일기였고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인쇄 수익은 모두 시니어 사기 예방 교육 기금으로 기부했죠. 현재 순옥 할머니는 78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시니어 대상 안전교육 강의를 하고 의심스러운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이웃 어르신들과의 모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모임을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죠. 순옥 할머니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노년이 단순히 보살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옥 할머니는 전국의 시니어들에게
이런 조언을 전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75년, 80년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는 그 자체로 큰 힘입니다.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상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김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시니어들의 존재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7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고 시니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순옥 할머니는 79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합니다. 매일 아침 운동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3번은 시니어 교육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지방 출장도 자주 다니고 있죠. 최근에는 시니어 전용 사기 신고 한라인의 명예 상담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상황에 대해 다른 어르신들의 상담을 받고 조언해주는 일입니다. 아들 태연도 미국에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시니어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실전 경험과 자신의 의학 지식을 결합해 더욱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그 지혜로 사회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시니어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활약은 계속될 것이며 더 많은 시니어들이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